김건희 특검법. 이 말이 정치권에 처음 나온 건 2년 전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이재명 지도부 일기 체제가 막 시작됐을 때였죠. 김건희 특검법 제출하러 왔습니다. 당시 민주당 의석수가 169석이었고 또 정권 초반이었기 때문에 발의부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1년 4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22대 국회가 되면서 야당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졌고 끊임없는 의혹에 김 여사에 대한 여론도 악화되면서 발의부터 폐기까지 딱 2달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을 막을 방법이 없어서 야당이 상설특검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첫 번째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구명 로비 사건, 두 번째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그리고 세 번째가 22대 국회에서 국회 증감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 야당의 이런 시도가 거부권 도돌이표를 끝낼 수 있을까요? 자, 거부권 도돌이표를 끝낼 수 있을까요? 결국 끝내자는 게 야당의 생각이죠, 지금.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꽉 막혀 있는 이유가 저희는 김건희 여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역대 대통령 어느 누구도 본인이나 본인의 측근과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거리낌 없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 특검법들을 계속해서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법을 이번에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개별특검법을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개별특검법을 통해서도 추진하는 것이 있고 상설특검법을 통해서도 추진하는 것이 있고 워낙 김건희 여사의 의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는 상설특검을 통해서 또 일부는 개별특검을 통해서 계속 추진할 예정이고요. 이 상설특검법이 사실 뭐 이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2014년에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것이고 사실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때도 이 상설특검을 해야 되냐 마냐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랬죠. 하지만 그때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0년에 딱 한 번 그때 세월호 그 조작 의혹 증거자료 조작 의혹 때 한 번 처음으로 있었고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이번에 그래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서 이번 이 한국에 꽉 막혀 있는 정치를 뚫어보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발현된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기존 특검과 상설 특검을 비교한 그래픽이 조금 전에 나갔습니다. 야당이 단독으로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건데 현재 규정이 그렇게 돼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상설특검법은 이미 법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치는 걸 어떻게 고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 고치려고 하는 건 시행규칙입니다. 운영규칙인데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을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이 규칙은 국회 규칙이기 때문에 본회의만 통과하면 재개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처음에 민주당에서 상설특검안을 제시했었을 때 국회 협치를 한번 물꼬를 틀려고 하나라는 생각을 살짝 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민주당은 여전히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상설 후보 추천위원회 규정을 고치게 되면 결국 민주당이 똑같이 현행 일반 특검과 동일하게 추천 몫을 다 가져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결국 이렇게 되면 공회전을 똑같이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가 이 상설 특검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번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부침이 많았던 게 2021년에도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특검 관련해서 상설 특검을 추진하려다가 무산됐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굳이 말하진 않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유불리에 따라서 상설 특검을 안 했던 만큼 이 상설 특검에 대한 부침도 상당히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여당하고 논의는 할 거예요? 아니면 논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단 빨리 추진하겠다는 생각입니까? 논의를 할 의지가 과연 국민의힘에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전 특검법 거부를 할 때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얘기했던 게 독소 조항이다라고 주장했던 게 뭐냐면 특검 검사 추천에 있어서 민주당,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하겠다는 걸 자꾸 독소 조항이라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여당은 지금 여당 대통령 영부인을 향한 특검법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박근혜 대통령 특검법 때도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전신 전당은 배제가 됐었죠. 그래서 민주당과 당시 국민의당
두 야당만이 검사를 추천했습니다. 근데 똑같이 이번에도 특검법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그런 식으로 야당의 추천을 이야기하는데 계속해서 여당은 이걸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행령 역시 7명의 구성원 중 2명 법무부 차관과 법원 행정처 차장은 또 사실상 지금 행정부 여당 소속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추천 4명 중 절반을 국민의힘이 가져가게 될 경우 7명 중 4명이 사실상 여당 소속, 여당의 입맛에 맞는 검사를 추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매번 여당을 빼자는 것이 아니라 이 특검의 목적이 여당 인사를 향하고 있을 경우에만 여당을 배제하도록 하자라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거를 개정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전까지 국민의힘은 계속 이걸 거부해왔기 때문에 과연 협상의 여지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보엽 의원님. 예.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의 이런 추진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상설 특검에 대한 논의가 이전부터 있긴 했지만 예. 이걸 추진한 건 이번 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당론을 논의해 볼 시간이 없었는데요. 일단 법안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후자 김건희 씨의 여러 의혹 가운데 몇 가지를 상설특검으로 먼저 수사를 하자, 진상규명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김건희 씨의 여러 의혹들, 개별 의혹들뿐만 아니라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와 있냐면 용산 대통령실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선출을 해서 권력을 위임을 했는데 그 권한을 지금 행사하는 자는 윤석열인가 김건희인가? 이런 의문까지 가지고 있는 단계에 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개별 특검 법안을 거부를 해서 압도적인 다수가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마저 여러 차례 거부를 하니 그럼 상설 특검으로 일단 수사라도 진행을 하자라는 데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설 특검이 장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특검 추천 권한을 야당 쪽에 두는 쪽으로 바꾸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혹은 검찰이 파견하지 않으면 네. 파견된 검사들이 수사를 하지 않고 놀기만 하면 이럴 경우엔 또 막막해지거든요. 예. 이런 걸림돌을 어떻게 치울 수 있는가 이게 숙제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일단 민주당의 입장은 대통령이나 또는 대통령의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경우에 여당의 추천 권한을 아예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함께 추진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현행으로 보면 앞서 저 그래픽인데 후보 추천이 7명 중에서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을 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 여당이 빠집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2명 몫을 조국 혁신당 1명, 진보당 1명으로 추천위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7대 3이 되나요? 굳이 따지자면 4대 3이 되죠. 7명 중에 4대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여당과 합의가 안 되면 이건 협치 정신에 어긋난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는 거죠. 정리하면.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 입장은 그렇고요.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특검은 대통령으로부터도 중립을 지켜야 되지만 야당으로부터도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되면 야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특검 추천안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납득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 지금 현행 규정으로 따지면 법무부 차관, 법무행정처 차장, 변협회장 그리고 여야 2명 그래서 여야 그리고 행정부 사법부가 모두 공평하게 중립성을 지켜서 추천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지금 무너지지 않습니까? 지금 개정을 하게 되면요. 그렇게 됐을 때 저 특검에 대해서는 과연 중립성을 지키면서 특검을 운영할 수 있겠냐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성균 의원님. 네. 추천위 구성에서 개혁신당은 지금 배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막판에 찬성으로 개혁신당은 의견을 모았는데 이 상설특검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먼저 확실히 말씀드리면 김건희 특검법은 당연히 찬성이고요. 근데 예. 다만 상설특검 추천권에 대해서 개혁신당이 패싱된 거에 대해서는 유감을 먼저 표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 인사가 대상이라고
하면은 여당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뭐 우군이다, 지민비조다, 뭐 금정우도 이번엔 단일화했기 때문에 같은 궤를 할 것이라고 국민께서 보실 것이고 진보당도 역시 위성정당 같이 만들면서 그 울산 북구에 윤종 의원으로 단일화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그 여당을 뺐다라는 것을 의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혁신당이 들어갔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게 참 아쉽고 이 상설특검은 아까도 뭐 앞서서 보여드렸지만은 개별특검법과 달리 규모와 기간이 축소됐는데 과연 진실규명이 제대로 될 것인가. 그래서 개혁신당은 지금 당론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진보당을 넣고 개혁신당을 뺀 것은 지금 확정적인 안인가요? 아니면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 게 의석수에 따른다. 근데 개혁신당과 지금 진보당 의석수가 세석으로 동일합니다. 근데 의석수가 동률일 때는 선수를 따른다. 그래서 진보당의 재선 의원이 한 분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그 재선 의원 한 분과 그 초선 의원 두 분이 있는 진보당이 선수가 앞서기 때문에 진보당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뭐 개혁신당을 뭐 사적으로 뭐 의도적으로 패싱한 게 아니라 최대한 공정하게 어떤 야당, 어떤 정당에게 교섭단체는 어차피 국민의힘과 민주당밖에 없기 때문에 비교섭단체 중에서는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서는 의석수에 따를 수밖에 없고 동률일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선수에 따르는 것이 좀 공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지 개혁신당에 대한 사적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의도하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김영희 의원님. 제가 네. 가장 궁금한 건 이 부분이에요. 이게 이 상설특검에 대한 뭐 입장, 비판 이런 것들은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재명 방탄이다라는 주장은 어떤 논리입니까? 일단 이 상설특검 자체를 국감 끝나고 11월 달에 지금 발의한다고 민주당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때까지 11월 달이 아니라 왜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 왜 11월이냐는 의문이 드는 거죠. 네. 이 11월 달에 이재명 대표 선거가 1심 결과가 2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가 2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판결의 여부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민주당 자체적인 뭐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 정치 지형이 바뀔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상설특검을 이렇게 조성함으로써 특검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동시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는 점에서 저희는 방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안 하다가 11월에 와서야 상설특검을 꺼냈다라는 것에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박근혜 국정농단 때도 상설특검을 논의하다가 결국 개별특검을 추진했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상설특검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파견검사도 그 개별특검은 30명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상설특검은 5명밖에 안 되고 기간도 60일에 플러스 30일. 사실상 대통령이 거부할 것으로 30일 연장을 대통령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네.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60일 동안에 5명의 파견검사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아주 제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특검을 최대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계속해서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중 그래도 60일 정도에 할 수 있는 사건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분류해서 투트럭에 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자꾸 연관시켜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것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와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혹시나 11월에 무슨 뭐 유죄가 나온다 한들 그리고 뭐 그때 상설특검을 추진한다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이재명 방탄이다라는 프레임을 걸고 뭔가 이 상설특검을 피해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들께서는 이미 상설특검뿐만 아니라 개별특검에 대한 동의도 이미 높게 하고 계신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상설특검마저도 피해가려고 한다면 저는 국민적 여론은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가 없고 다만 후보를 추천하면 임명은 대통령이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끝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생기는데 민주당에선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과정을 거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어떡하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법상에는 임명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법률 위반이 되는 겁니다. 자,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 임명을 하지 않으면 법률 위반이 된다. 나아가서 곧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민주당에서 했습니다. 일단 김윤영 의원님 동의하세요?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추천위원회 개정안 자체가
헌법을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법을 위반했기 때문인데요. 이 상설특검을 보시게 되면 추진위원회 운영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가지고 독립하여 운영하게 돼 있는데 지금 민주당 개정안대로 하게 되면 이게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는 게 저희 의견이기 때문에 네. 저희 원내에서는 헌법소원도 제기할 거고요.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안건조정위에서 조금 더 이견을 다뤄보자는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다고 들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권한쟁의 심판까지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이번 법안에 대해서 개정에 대해서 저희는 최대한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민주당하고도 끝까지 야당과 끝까지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예. 법률 위반이다. 어떤 논리죠? 말씀하신 대로 예. 그 임명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예, 있으니까요. 상설특검법 임명하여야 된다. 그리고 최초에는 이 추천위원회 자체도 대통령은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에 추천을 요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추천위원회가 2명을 올리면 3일 내에 임명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3일 이내로 돼 있어요. 예, 3일 이내로 되어 예.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하고 그냥 버틴다면은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죠. 법률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헌법 소원이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지연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단순히 그건 그 지연 그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다 지나고 나면 결국 이걸 통해서 민주당은 아마도 이건 법률 위반이다. 근데 이제 그 탄핵 조건에는 중대한 법률과 헌법에 대한 위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중대한지 아닌지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번에 만약에 대통령이 정말로 이거를 임명 안 하고 버틴다, 그러면 이건 법률 위반이라고 민주당은 판단을 하고 아마 그 이후의 절차를 밟아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앞서 김보엽 위원님 짚어주신 게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데 임명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임명을 하더라도 검찰에서 파견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검찰에서 파견을 안 하는 그것도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견을 늦게 해놓고 파견된 검사들이 2달 동안 노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강제할 것인가? 이게 그러니까 현직 검사 중에 파견을 5명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변호사 자격증 있는 법조인을 파견한다가 아니라 현직 검찰 소속 검사를 파견한다고 돼 있는 거죠. 일단 보통의 경우 특검이 임명이 되면 특검이 일할 특검보들과 특검에 파견될 검사들을 지정을 해서 아마 데려올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데려온다고 해도 이 검사들이 심우정 검찰총장 눈치를 보느라 내통하면서 일을 안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다 큰 사람 때릴 수도 없잖아요. 예.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런 그 숙제들을 잘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전성균 의원님. 네. 그러면 개혁신당에서는 아까 서운함 그리고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도 나타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카드까지 꺼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 취지 자체는 동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좀 정정해드리면 서운하진 않습니다. 서운하지 예. 않고 반대하는 그건 건 제가 표현한 거예요. 예, 예. 반대하지 않고 당론을 논의 중이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법부가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공수처가 얘기가 나왔고 공수처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특검을 하는데 지금 특검을 계속 수용이 되지 안 하니까 상설특검을 얘기를 했는데 아까 김보엽 수석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상설특검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을 때 또 어떤 새로운 권력 기관을 말하고 논의할 것인가 그것들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부담일까라는 생각이 때문에 논의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11월에 펼쳐질 정국이잖아요. 그리고 여당에선 반대할 거고 야당에서는 추진을 할 거고 그 정국을 한번 예상을 해보죠. 김보엽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이재명 방탄 이런 주장하는 게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임명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고 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중단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도대체 뭐가 방탄인지 모르겠고 월요일에 출연하신 국민의힘 패널분께서는 조국 대표가 곧 대법원 판결이 임박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떻게 국민의힘은 그렇게 재판 일정까지 알지? 사법부하고 내통을 하나? 이런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국회 상황이 오면 극한 정쟁으로 가게 된다. 민생은 어디 갔냐? 언론에서 항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정쟁과 민생이 따로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없는 민생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주의가 뭡니까? 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제도 아닙니까? 네. 민생은 민의 삶이란 말입니다. 민주주의를 하지 않는 정권이 민의 삶에 관심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민주주의를 빨리 회복해야 되는 거죠. 모든 정쟁은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입속을 차리기 위해서 정당들이 정쟁을 하는 것, 그건 나쁘죠. 그런데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야당이 격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정쟁을 하는 것, 그것은 민생을 위한 정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쟁만 한다, 민생은 안 살핀다, 이런 과도한 비판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개별 특검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겠다고 했는데 상설 특검을 통과시켜 놓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표현을 할까요? 본 특검이라 해야 되나요? 그 특검, 그 특검이 또 추진될 수 있어요? 중복해서? 그럼요. 그리고 그 지금 상설특검에는 아까 전에 그 김영민 의원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이나 이런 것들 세 가지만 담겨 있는 것이고요.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은 워낙 많습니다.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공천 개입 의혹, 관사 이전 의혹 이런 것들이 다 원래 개별특검법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추진하면서 저는 11월쯤 가면 이미 지금 뭐 명태균 씨나 김대남 전 행정관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기시감이 드는 것이 사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도 뭔가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과하면서 뭔가 입장 표명을 했었는데 그 뒤에 사과 표명했을 때보다 더 많은 진실들이 드러나면서 국정 지지율이 급락했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마치 명태균 씨나 이런 분들과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대통령실의 이런 그 발언들이 공식 입장들이 거짓말로 판명되는 순간 저는 지지율이 안 그래도 낮은 지지율이 더 붕괴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 개별 특검도 받아야 된다라는 여론이 높아질 것이고 전 그렇게 되면은 상설 특검과 개별 특검을 둘 다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오히려 11월에는 극한 정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쯤 되면 저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에 대한 뭔가 마무리 정리가 될 수 있는 시기가 오히려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11월에 오히려 특검에 대한 여당 내에서도 입장 정리가 좀 이루어질 수 있다. 우선 아까 저희 김보엽 수석 대변인께서 저희 당 패널분 중에 한 분이 뭐 사법부 내통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 패널의 개인 의견이니까요. 저희 당 당론이나 저희 당 전체 의견이 아닌 점을 분명히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저는 민주당에서 이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 두 개 나눠서 운영하는 것 중에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 지금 김건희 여사 의혹이 많다고 하셨는데 상설 특검으로 잡은 두 가지 보면 세 가지 중에서 세 가지가 민주당이 그동안 메인으로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의혹이 많았던 부분이 아닙니다. 삼부토건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수사안에 적어놓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세관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이 누구에게 외압을 가했는지 또 그 과정에서 김 여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네. 이 말인즉슨 저는 민주당에서 이 상설 특검을 통해서 여론을 조성하면서 계속 국민의힘을 공격하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 이유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조급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보시면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의 약진이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민주당 말대로 이재명 대표가 굳건했다면 저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났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달 되면 국민의힘도 이 특검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서 분명히 털고 가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분명히 털고 가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국민의힘의 당론은 지금 이 상설 특검은 반대라는 쪽으로 맞춰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원내에서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그러면 들었습니다. 11월에 이게 실제로 추진되면은 의석이 부족한데 어떻게 방어를 실제로 현실적으로 할 뭐 생각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뭐 민주당에서 저희 안건조정위원회를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협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 개정 자체에 대해서 모순점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대한 민주당의 마음을 좀 바꾸고 진짜 이 특검을 하고 싶다면 협치를 하려면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국민에게 호소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고요. 여든 야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